이제 막 레온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레온을 벗어나서 약간 오르막을 오르는데 하늘을 보니 이게 정말 화면에 다 나올지 모르겠는데 구름이 이렇습니다. 사람들 언제 갔는데 조금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레온에서 가는 도시 이름은 또 모르겠습니다. 가는 도시 이름은 모르겠고 이제 한 300km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한 12일, 13일 정도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조금 가족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형, 와이프, 내 딸들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학적인 얘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누구든지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겁니다. 제가 정답도 아니고 당연히 정답이 아닐 겁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도착할 때쯤에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심오합니다. 제가 스페인에 오니까 종교적인 신념이 정말 강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어떤 믿음이든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믿음을 믿는 것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아직 해는 안 떴습니다. 지금 레온의 외곽을 지나고 있는데 타운하우스 비슷한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가 뜨면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출은 보이지 않는데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정말 다 담아가고 싶습니다. 구름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구름을 찍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죠. 해가 뜨고 있습니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길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서 들어왔습니다. 못 부르는 노래지만 노래도 가사도 다 잘 모릅니다. 그냥 일부분만 생각나는데 어떤 노래냐면은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날아가 버려도인가요?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이 노래입니다. 뜬금없죠. 갑작스런 뜬금포였습니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으로. 네, 내 마음대로 방송입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서쪽으로 걸어야 되는데 동쪽으로 해를 보고 걷고 있죠.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도로가 밑을 걷기 위해서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생각나면 올게요. 이런 진흙길, 비가 별로 안 와서 역시 도로 밑에 터널 지나기 위해 왔었군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드디어 산티아고까지의 거리가 300km로 줄어듭니다. 지금
300.8km인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산티아고까지 거리는 300km로 내려갑니다. 아이고, 수고했고 좀 더 수고해라 승보야. 또 어느새 걷다 보니까 찻길 옆을 걷고 있네요. 이제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에서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오면은 오늘 걸을 거리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이제 잘 걸어보겠습니다. 해가 나오다가 구름에 가렸는데 지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늘 내일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비 예보는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 비가 내리고 그러고 나서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비 예보가 있습니다. 제발 제 뒤쪽에 비가 오기를. 제 가는 길에는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걷고 내일은 아스트로가라는 비교적 큰 도시, 레온보다는 작지만은 그래도 규모가 있는 도시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부터 며칠간은 조금 힘든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이 내리막을 조금 내려갔다가 등산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서 등산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리고 거리도 조금 28km에서 30km 정도 걷는 구간들이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 힘든데 비까지 내리면은 조금 더 힘들겠죠. 비는 내가 지나가고 나서 뒤따라서 오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거창하게 제가 큰 담론으로 종교에 대해 얘기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 스페인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제 느낌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스페인이라는 국가는 대세 종교가 가톨릭인 것 같습니다. 가톨릭이고, 그리고 연세가 많을수록 순례자들에게 정말 진심입니다. 순례자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알베르게도 그런 분들이 있는 알베르게 가면은 숙박비도 9유로, 10유로 여기다가 챙겨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종교는 믿음이겠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죠. 믿는 그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쪽에 그 어떤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나쁠 이유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믿으면은 믿는 대로 그분들한테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누가 탓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축복인 겁니다. 그런 믿음, 비록 가까이 있지 않고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대세 종교라는 게 없습니다.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였고 조선 시대는 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교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유교를 종교로 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 세 종교가 누구 하나 우리나라에서 대세다 할 수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죠. 기독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냥 국민 앞에 선서를 합니다. 이게 고래로 보면은 그 나라에 대세인 종교가 있고 그 종교 지도자가 국가의 위급 시기에 나서서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는데 도움을 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 지도자는 한 국가의 어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는 인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이 성철 스님이었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뭔가 구심점이 될 만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두 분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걷다가 이제 어깨도 아파오는 시간이고 발가락도 아파오고 그래서 조금 힘이 들어서 제가 또 종교라는 거대한 담론에 대해 이야기하려니 이 짧은 지식으로 좀 할 말도 없어지고 해서 잠시 음악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길도 다양하게 걷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길을 걷다가 노란 길을 걷다가 하얀 길을 걷다가 다시 노란 길을 걷다가 지금은 또 하얀색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도 이만큼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그냥, 아니면 국가의 종교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머니는 불교 신자십니다. 불교 신자로서 안 가본 절이 거의 없고, 마지막 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 설악산 봉정암은 5년 전인가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었습니다. 종교는 정신적인 안식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허황되다, 없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뭐 그분들 생각이고, 내 입장에서, 어머니 입장에서 나에게 정신적인 안식처가 되어준다면은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뭐 종교에 시주를 하니, 11조를 내니, 도네이션을 하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내느냐고,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금 옆에서 보기에 과하다 싶은 분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만족만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안식처가 되고 만족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윤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 도 끼지도 못합니다. 카스트 제도, 4등급 하층민보다 더 아래 단계, 카스트 제도에 못 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내과에서 빨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한답니다. 이번 생에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에는 또 다르게 태어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또 나왔습니다. 294km가 남았답니다. 사진은 하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발을 합니다. 바쁩니다. 사진도 찍어야 되고,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일지도 써야 되고. 그래서 올 때 그림 그리려고 조그만 스케치북이랑 연필, 사인펜도 가져왔었는데, 두 번째 날 거기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다 주고 왔습니다. 도저히 그림까지는 힘들어서 못 그리겠다. 그 힘든 것뿐만 아니고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가방 무게를 줄이려고. 근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에 시주하고 11조하고 도네이션 하는 게 내가 가진 인생의 무게를 덜어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덜어내고 나니까 한결 가볍습니다. 어머니 얘기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제가 어려울 때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있었고 거기에 기대어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는 날도, 학사 발표하는 날도 절에서 저의 안녕을 기원했고, 지금도 제가 무사히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나의 정신적 믿음이자 안식처, 다른 물질적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나의 오늘의 생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걷는데 레온이라는 큰 도시에서 나와서 그런지 처음 출발할 때 캐나다에서 온 분이 아는 척을 해서, 나는 솔직히 잘 몰랐는데 보니까 미국 보스턴에서 온 친구더라고요. 그때 나를 봤다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 이름이 션이라니까, 션 맞다고, 이제 이름 안 까먹겠다고. 그래, 나도 이름을 물어보니까 신디아라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아가씨였는데
그 친구 말고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출발해서 일찍 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아 맞다, 아까 한 명 한국인 친구 지나갔네. 팜플로나에서 나올 때 군 제대하고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왔다는 친구. 그 친구의 친구는 먼저 갔고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친구는 끝나고 또 포르투갈 포르토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포르투갈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갈 거라고. 그 친구 맞는데 그 친구는 벌써 저 앞으로 갔고요. 하여튼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는지 버스 타고 딴 데로 가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안면이 있는 얼굴은 부쩍 줄고 레온으로 들어와서 첫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어르신들은 천천히 걸으니까 어르신들하고 새로운 얼굴들이 좀 보입니다. 길 잘 보이십니까? 오늘 이런 길 걷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기가 해발 고도가 높은 곳입니다. 800m 이상 되는 지역이라서 구름이 정말 하자 보입니다. 올라. 구름이 시커먼 게 밤에 비가 내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걸을 때만 비가 안 오면은 됩니다. 비 올 때 걷는 건 너무 힘듭니다. 땅도 질척질척거리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춥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잘 걷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영상을 더 안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정말 다양한 길을 걸어서 다시 또 찍습니다. 이 길을 걸으니까 이 길은 그 길이 생각납니다. 수비리에서 팜플로나 갈 때 나무숲 터널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 길이 생각나서 이렇게 올라 찍고 있습니다. 한적하니 좋습니다. 금방 노년에 은퇴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저런 분들 정말 잘 걸으십니다. 잘 걷는데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되니까 저런 분들은 20km 안에서 더 이상은 걷지 않고 20km 안에서 걸으려고 그렇게 걷더라고요. 그래서 분들은 이제 다시는 잘 만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한번 보고 그렇습니다. 나무숲 터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나뭇잎 때문에 검노란 길입니까? 내 마음대로요. 이름 한번 붙여봤습니다. 숲을 나왔습니다. 아, 옆에는 옥수수 밭이네. 오늘은 심심할 줄 알았는데 생각도 여러 생각 많이 하고 길도 심심하지가 않네요. 이제 그 아까 숲 터널을 나오니까 예, 양쪽에 옥수수 밭이 진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뭐 미국의 콘벨트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쪽에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키가 높아서 안쪽은 얼마나 어디까지가 옥수수 밭인지 분간은 안 되는데 길 양쪽으로 옥수수 밭이 쭉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또 속으면 안 되는데 저 직선 끝에 마을이 보입니다. 보이면은 최소 1시간입니다. 1시간은 뭐 그냥 뭐 그 1시간은 그냥 걸어가는 거죠. 으아, 옥수수 밭이 와, 끝이 보이지가 않네. 키가 높아가지고 저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다양한 길을 오늘은 걸어서 뭐 괜찮네요. 오늘은 외로운 도심을 벗어날 때까지만 아는 사람 2명을 만나고 20km 정도를 오늘 25km 정도 걷는데 20km 정도를 혼자 걷고 있는데 오늘 괜찮았습니다. 아까 한 4시간쯤 걸었을 때는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 또 괜찮아졌습니다. 구름도 심상치 않고 끝없이 드늘거리는 옥수수밭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진짜 여기서 끝입니다. 뿅.